크리스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동아 윤정미 교과서 2학년 사과의 문법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주격관계대명사와 접속사 if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사실 여러분, 관계대명사를 아셔야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 먼저 관계대명사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합쳐서 이것이 이제 C라는 문장으로 탄생을 할 때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접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접속사와 그 두 문장에서 공통된 대명사를 두 개를 한 단어로 합쳐서 만든 것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이 새로운 C라는 문장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들어가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문장이 뭐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명사라는 게 이렇게 딱 나와줄 거예요. 근데 이 명사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호기 때문에 사실 문두에 나와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어처럼. 그 뒤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 뒤나 타동사 뒤에 나와서 보어나 목적 역할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아무거나 놓고 이제 who라고 했을 때 이 관계대명사는 애초에 문장에서 접속사와 그 문장에서 공통된 대명사를 하나로 합쳤던 거기 때문에 그 대명사가 문장에서 뭐 주어 역할을 했을 수도 있었고 목적어 역할을 했을 수도 있었고 소유격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접속사와 대명사 중에 주어가 하나로 합쳐졌으면 그때 그 주어 역할을 이 관계대명사가 그대로 역할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블라한 명사 이렇게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무슨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이 뒤에는 주어가 공통돼서 주어가 없어졌다거나 목적어가 공통이 돼서 목적어가 없어졌다거나 소유격이 공통이 돼서 소유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어 혹은 목적어 혹은 소유격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이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는 주어가 없으면 주어,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어, 소유격이 없으면 소유격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관계대명사란 자,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주는 과정에서 접속사와 대명사가 이제 접속사와 대명사가 이제 공통된 것과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이루어진 문장에서는 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자, 각각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나 목적어 역할이나 소유격 역할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자, 요것만 이제 핵심을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형용사 역할 중에 사실은 명사 수식 말고 보충 설명하는 보호 역할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요 명사 수식은 한정용법, 그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하는 것은 계속용법이라고 그래서 그 계속용법은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명사 수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어 역할을 하든지 목적 역할을 하든지 소유격 역할을 하든지 그리고 이제 그 뒤가 불완전하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알아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행사예요. 이 선행사가 명사가 이제 명사인데 선행사인데 먼저 관계대명사 앞에 나왔다 그래서 선행사라고 얘기해요. 그 이 선행사의 명사에는 크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선행사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주어가 부족하기도 하고 목적어가 부족하기도 한다고. 그쵸?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제 소유격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주격일 때는 who, 사물일 때는 which, 목적격일 때는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돼요. 그다음에 which,
소유격일 때는 whose, of which 막 둘 다 쓰지만 대부분은 whose를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거 네 가지 있잖아요. 주격, 목적격은 전부 that으로도 바꿔줄 수 있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이게 제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문장 딱 보고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얘들아 선행사가 이렇게 앞에 있어요.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절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인 who나 which를 오게 하고 싶으면 주어 역할하니까 뒤에 바로 뭐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동사가 오겠죠.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목적격은 어떻게 되냐? 선행사가 이렇게 명사가 있어요. 자,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자, 목적어를 필요로 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타동사. 타동사로 끝나거나 전치사로 끝나게 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또 어떻게 되냐? 선행사가 이렇게 있고 소유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주어 동사 얘는 얼핏 보면 완벽한 문장, 완전한 문장인 것 같지만 이때 주어가 명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사 앞엔 사실 관사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만 덩그러니 있어. 명사 주어 역할을 하겠고 동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앞의 명사 뒤에 이어지는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이다. 근데 그 중에서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앞의 명사를 선행사라고 한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절에서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절에는 주어가 생략된다. 그리고 주어가 없으니까 바로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뒤에 동사가 오고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다.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가 오고 이때 주격 관대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또 관계대명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대신함으로 그렇죠. 자, 주격 목적격이 있다. 선행사는 사람일 때는 관계대명사 후, 사물일 때는 위치를 쓰고 대신 사람, 사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며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했죠. 자, 이제 문장 연결하는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man is very friendly. 자, the man과 그 남자는 매우 다정해. 그리고 그는 옆집 살아. 그랬을 때 the man과 he가 일치하죠. 그래서 and he를 한 단어로 who 이렇게 되죠. the man. 그래서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기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죠?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옆집 살아. 자, 뒤에 동사가 바로 왔죠? 그렇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옆집 사는 그 남자가 매우 친절하다. 이때 the man이 문장 전체, 주어 is가 문장 전체의 동사, who부터 next door까지의 lives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Sally wanted to buy a bag. 자, Sally는 가방을 사기 원한다. 그 가방과 이시 일치하죠. 그리고 그 가방은 비싸. 이렇게 됩니다. 자, 가방인데 어떤 가방이냐? 매우 비싼 가방을 사기를 원했다. 자, 뒤에 보시면 이게 동사예요. 그리고 얘는 주어 역할하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불완전합니다. 자,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절의 형태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또한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와 수일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 thief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죠. 이렇게 했을 때 steals가 동사니까 주어 역할을 해야 되고 선행사가 사람, tha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is is the bird, bird인데요. 말할 수 있는 새다라고 했을 때 can speak 동사지만 사물이니까 which. 그 다음 this is the book이에요. book인데 너에게 쉬운 책이다 라고 했어요. is가 동사, 그렇죠. that 사물. 자, I think everybody 모두가 자, 파티에
갔던 모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그것을 즐겼다고 생각한다. 자, 이때 이제 동사가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 사람이니까 who. 자, 5번 갈게요. There is a glass. 자,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3월 위치입니다. 자, 5번까지 설명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접속사 if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f가 접속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접속사에 관한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if. 자, 부사절이기도 하고 명사절이기도 하는데 일단 if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역할이 있죠.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요. 근데 이제 이 if는 해석이 두 가지가 돼요. 만약과 자, 뭐뭐인지 아닌지. 만약은 조건이죠. 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사절이라고 해요. 자, 뭐뭐인지 아닌지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무엇이 펼쳐져야 되냐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그러면 앞에 분명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오죠. 문장 구조가. 그럼 이때 동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타동사예요. 왜냐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타동사니까. 이때 이제 목적어 역할하니까 이때 if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이 촤르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려면 앞에 타동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no라든가 뭐 wonder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I'm be sure 뭐 이런 거 확신한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오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의 부사절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사절을 쓸 때는 이게 뭐 tomorrow라든가 미래를 나타내는 어떤 부사구가 함께 쓰여도 반드시 현재 시제를 쓰는 것.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이. 자, 그러니까 이 if 문제는 첫 번째, if는 접속사니까 문장 뒤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와줘야 되고 혹은 여기. 두 번째, 이 해석이 두 가지로 돼서 조건의 부사절과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두 가지가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 이렇게 보통 타동사가 있으면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그리고 이제 부사절일 때는 현재 시에 쓴다라는 거.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문장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f you exercise every day, you can get healthy. 네가 만약에 매일 운동을 한다면 너는 건강해질 수 있어. 건강해. 물으니까요. 그러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if you study hard, 네가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한다면 너는 좋은 성적을 받을 거야. 뭐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 요거는 이렇게 순서는 바꿔도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일 때, 그죠? 명사절입니다. 왜요? 명사 역할 하니까. 자, 볼게요. 주어, 동사, 타동사 다음이니까 목적어 역할 하니까 당연히 명사절이죠. 자, 너 아니? 그녀가 셀폰을 샀는지 안 샀는지 아니? 했을 때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뭐인지 아닌지. 자, 이제 부사절의 시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음은 녹는다. 만약에 얼음을 이제 그것을 데우면 뭐 이제 요거는 당연히 어떤 과학적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를 쓰겠죠. 그죠? 그다음에 네가 만약에 누른다면 그 조건이야. 단순하게. 자, 그것은 이제 작동한다. 우리 아빠가 만약에 술을 마시면 그는 결코 운전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습관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거죠. 반복적인 것들. 그죠? 뭐 이렇게 뭐 습관이라든가 반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는 현재 시제.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뉴욕에 간다면 나는 살 거야. 조건의 부사절인데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미래 시를 쓰지 않는다. 현재 시를 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내용이 미래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 표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before, after 또한 똑같이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반드시 현재 시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화할 거야.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 형태예요. if not은 unless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그죠? 지금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넌 학교 늦을 거야. if not은 그렇습니다. unless로 바꿔주고요. unless 자체가 이미 부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정을 쓰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단 접속사 if는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역할을 하고,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문장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만약이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될 때가 있다. 두 가지를 문장에서 잘 구분해서 쓰는데, 만약은 조건의 부사절, 뭐뭐인지 아닌지는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이제 그렇게 이제 봐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조건의 부사절일 때에는 현재 시에 쓴다라는 점,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네가 만약에 충분한 잠을 잔다면 너는 기분이 건강에 더 건강한 느낌을 받을 거야. 두 번째, 네가 만약에 어, 그죠? 뭐 이것을 어, 그걸 아무튼 먹는다면. 근데 3인칭 단수니까 동사다 S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때는 if I press잖아요. if I press, what will happen이에요.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조건의 부사절이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현재 시에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미래 시에 써야죠. 자, 그 다음 그는 히터를 킬 거야. 만약에 너무 추우면. 자, 3인칭 단수까지 붙였고 그 다음 만약에 티셔츠가 나한테 딱 맞으면 3인칭 단수죠. 나는 살 거야.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사과 문법 크게 어렵지 않았죠? 자, 사과 문법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우린 또 백지 테스트를 보고 나서 우리 또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많은 것들을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설명 여기까지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